Bonjour et bienvenue sur mon YouTube onespoonfrench.com. 안녕하세요, 니콜라입니다. 오늘은 먼저 간단하게 니콜라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동안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혹시 그분들 중에 니콜라가 누구인가 궁금해 하실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요. 니콜라는 사실은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 유튜브를 통해서 프랑스어를 전파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모토가 널리 프랑스어로 세상을 로맨틱하게 하라 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프랑스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프랑스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동안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또는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질문들을 받았던 사례를 이렇게 추려봤는데요. 그 중에서 많이 궁금해 하셨던 것들이 이런 질문들이었었어요. 프랑스어 공부하는 게 어렵나요? 왜 저는 프랑스어를 열심히 하는데 프랑스어처럼 들리지 않을까요? 프랑스어 마스터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프랑스어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 중에서 세 번째 질문은 바로 지금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어 마스터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받아봤는데요. 사실은 어떤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마스터라는 말은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마스터라고 얘기하면 완벽한 경지에 이르러서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 마스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언어는 배우면 배울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점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노력함에 따라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데 좀 더 내가 마음이 편해질 수는 있어도 절대 저는 영어를 십수년 공부했지만 배워왔지만 내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프랑스어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끝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프랑스어 공부하기가 어렵나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랑스어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몇 가지를 일단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다음 시트를 보시면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neuf, sur, utile, amuse, parfum, enfant.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여러 가지 모음들이 사실은 프랑스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프랑스어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모음이 있거든요. 그 중에 어떤 모음들은 우리가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었던 그런 모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숫자 9를 얘기할 때 neuf라고 프랑스어에서는 발음하는데, 이 발음은 오도 아닌 것이 애도 아닌 것이 약간 그 사이의 중간 애매한 발음이거든요. 물론 이런 발음을 연습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프랑스어는 어려운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단어인데요. rose라는 단어인데 영어에서는 우리 익숙하잖아요. 혀를 약간 굴려서 rose 이렇게 발음하는데 프랑스어에서는 이렇게 hose, la rose 라고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히읗 발음이 나는 것도 같고 우리한테 굉장히 생소한 발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좌 중에 이 프랑스 R 발음, R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따로 준비했었던 강좌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는 화면에 있는 단어를 먼저 제가 발음해 볼게요.
aller, comment, faut. 제가 이 세 단어를 발음할 때 마지막에 있는 자음을 발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알레즈, 코멘트, 폭스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지만 프랑스어에는 소리가 안 나는 글자가 많이 있어요. 특히 단어의 마지막에 있는 자음은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프랑스어를 처음 배우실 때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3인칭 복수에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자음을 발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읽어보면 Je mange, 나는 먹는다. 두 번째 il mange, 그들은 먹는다. 분명히 발음은 똑같은데 철자가 달라요. 그래서 왜 이건 발음하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묵음인 경우가 영어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프랑스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그 보통 유럽 언어의 특징이 성이 있잖아요. 남성, 여성. 또 예를 들면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중성까지 있는데 그런 명사에 성이 있는 것 때문에 처음에 많이 겁을 먹으시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아버지의 경우에는 남성일까요? 아니면 여성 명사일까요? 물론 이거는 쉽죠. 당연히 남성 명사일 텐데요. 그래서 프랑스어에서는 남성 명사 같은 경우에는 정관사 르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le pére라고 읽고 여성 명사인 경우에는 la mère, 그래서 라를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남성 여성을 구분하는데요. 잠깐 다른 걸로 연습을 해볼까요? 자, 프랑스어로 소녀는 garç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소녀는 fille라고 얘기하는데요. garçon은 과연 남성일까요? 여성 명사일까요? 물론 당연히 남성 명사이겠죠. 그래서 le garçon. 그 다음에 소녀 같은 경우에는 la fille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누가 봐도 남성 명사인지 여성 명사인지 불보듯 뻔해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fromage, 치즈를 fromage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voiture, 자동차를 voiture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거를 보고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겠어요. 그래서 치즈는 le fromage, 남성이고 자동차는 voiture, la voiture, 여성 명사인데 사실은 어떤 단어의 뜻만 보고 구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주 수백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인한테 물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외우실 때 관사와 함께 le fromage, la voiture 이렇게 외우시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면 프랑스인들 앞에서 이렇게 관사를 틀리거나 남성 여성 명사를 잘못 사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진 않아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예전에 제 프랑스인 친구가 해줬던 말인데요. 한국인들이 이렇게 남성 여성 명사 실수를 자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실수를 할 때 귀엽게 보인다고 해요. 물론 전문적으로 이렇게 프랑스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한 사소한 실수조차도 조심하셔야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편하게 대화할 때는 그 정도 실수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프랑스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다섯 번째는요, 바로 동사 때문인데요. 한 가지 동사를 가지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말하다라는 동사가 parler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사는 이렇게 변화합니다. Je parle, tu parles, il parle, nous parlons, vous parlez, il parle. 자, 영어에서는 어땠죠, 여러분? 예를 들면 똑같은 단어 speak를 가지고 보면 I speak, you speak,
he, she speaks, we speak, you speak, they speak. 한 번 변화했잖아요. 3인칭 단수일 때. 그렇지만 프랑스어에서는 요렇게 je parle, tu parles. 물론 발음은 비슷해요. nous parlons 약간 발음이 달라졌죠. vous parlez 그 다음에 마지막 발음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동사가 각 인칭에 따라서 변화무쌍하다라고 이제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처음에 프랑스어를 공부하시고 이제 동사 여러 가지 동사를 배울 때 벌써 그때 막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하시고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규칙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물론 예외도 있지만 그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뉴스를 하나 말씀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1인칭, 2인칭, 3인칭 1인칭 복수와 2인칭 복수만 제외하고는요 je parle, tu parles, il parle 그 다음에 마지막 il parle 발음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쓸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말할 때는 거의 동사 변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스피킹 하는 게 더 쉽답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주로 프랑스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프랑스어가 생각보다 쉬운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이미 상당한 프랑스어 어휘를 이미 알고 있어요. 놀라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 이 단어들 보세요. fruit, date, image, photo, menu, train. 자, 여기 단어들이요. 사실은 모두 프랑스어예요. 그래서 프랑스어에서는 발음이 약간 다르긴 해요. fruit가 아니고 fruit, date, image, photo, menu, train. 약간의가 아니라 발음 차이가 상당히 있죠. 그래서 프랑스어의 발음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철자가 완전히 똑같으면서 뜻도 같은 단어가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언어를 배울 때보다 조금 더 편한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어휘를 상당히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단어는 이렇게 약간 스펠링이 달라요. 요거는 lampe, 보시는 대로 램프이고요. 그 다음에 example, 얘라는 뜻인데 이렇게 스펠링만 살짝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휘를 상당히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프랑스어 공부를 시작하실 수 있다는 게 아마 큰 장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프랑스어가 생각보다 쉬운 이유 두 번째는요. 프랑스어는 소리와 철자가 거의 일치하는 언어예요. 우리나라 말도 사실은 소리랑 글자랑 거의 일치하잖아요. 물론 국외음화라고 얘기하나요? 뭐 약간 미다지 이럴 때 발음이 조금 변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프랑스어도 물론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영어보다는 훨씬 더 소리와 철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자, 이 단어 발음 해볼까요, 여러분? 영어예요. enough, tough, 그 다음에 left. 그 마지막 단어 읽어보세요. 자, 이 단어를 혹시 doff 또는 doff 이렇게 읽지는 않죠. though라고 읽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철자이지만 영어에서는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프랑스어에서는 제가 그런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단어는 bateau, 배란 뜻이고요. manteau, chateau. 자, 이렇게 소리와 철자가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어떤 규칙만 알고 있으면
아무리 처음 보는 단어라고 해도 거의 다 읽어낼 수 있을 정도로 영어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영어를 10수년 공부했지만 지금도 새로 나온 뭔가 좀 생소한 단어를 보면 어떤 경우에 저도 발음 기호를 봐야지만 읽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프랑스어는 사전에 발음 기호가 안 나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프랑스어를 배우는데 생각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고요. 제가 이 유튜브 안에 발음에 대한 강좌를 상당히 여러 개 올렸거든요. 앞으로도 더 자주 올릴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이 니콜라 유튜브, 프랑스 한 스푼 유튜브에서 발음에 관련된 강좌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 밑에도 링크를 달아놓도록 할게요. 프랑스어가 생각보다 쉬운 이유 세 번째는요. 프랑스어를 배우는 과정이 너무나 즐겁다라는 거예요. 프랑스어가 여러분도 다 똑같이 느끼시는 거겠지만 약간 음악처럼 들리잖아요. 그리고 프랑스어를 하면 솔직히 말하면 약간 멋있어 보이고 뭔가 로맨틱해 보이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공부해서 그 맛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콜라도 이렇게 잠깐 좀 바쁠 때가 있어서 예전에 블로그를 통해서 열심히 프랑스어도 공부하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수업도 하고 하다가 멈췄지만 그 맛을, 그 로맨틱한, 그 멋있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다시 프랑스어에 대한 열정이 요즘 다시 불타오르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곧 음악처럼 들려요, 프랑스어가. 그래서 아마 한번 빠지시면 헤어나오시기 어려울 거기 때문에 프랑스어가 생각보다 쉬운 이유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어떤 분께서 이렇게 유튜브에 지금 이런 질문을 올려주신 게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과연 프랑스어를 공부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자, 한 분만 해주셨던 게 아니라 예전에 제가 블로그 활동할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프랑스어 공부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요. 사실은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를 배우던지 간에 똑같이 제가 적용하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토종 한국식 영어 공부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영어를 공부할 때 제일 많이 시간을 그리고 노력을 투자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마 이렇지 않을까요? 문법.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교재도 수십 권까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문법 교재를 읽어보시고 문제도 풀어보시고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어휘예요. 막 2만 단어, 15,000단어. 제 친구 어떤 친구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제가 그 친구들이 공부하는 책을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한 페이지에 한 4, 50개 단어 중에서 제가 한 4, 5개 빼고는 다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특히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운 어휘들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어휘에 투자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뭔가 쓰는 거에도 굉장히 많이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장문.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시간을 덜 쓰고 많이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듣기예요. 아마 저는 중학교 때 영어 듣기를 공부했었던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1년에 2번인가 이렇게 학교에서 듣기 평가를 보잖아요. 그때 점수가 상당히 안 좋았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듣기 평가가 안 좋았을 때 굉장히 좌절했어요. 아, 나는 영어를 못하는구나. 나는 듣기에 소질이 없구나.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학교에서 영어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훈련 받거나 시간을 투자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시간 투자를 적게 하는 게 바로 말하기예요. 영어를 배우고 나서
이거를 써볼 기회가 없어요. 물론 가끔 뭐 이렇게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롤플레잉 같은 거 시켜가지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그럴 기회가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배운 문장을 바로 그 자리에서 말해보거나 또 며칠 뒤에 그걸 반복해보거나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지금 공부하는 방식이 제가 공부하던 그 시절 방법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영어를 공부하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심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방식이 왜 잘못된 것인지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학원에서 이렇게 제가 그 처음 오는 학생들한테 레벨 테스트를 할 때 정말 간단한 문장으로 물어봐요. 예를 들면 먼저 보여주는 문장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This is a pencil. 누가 봐도 쉬운 문장이잖아요. 자, 그런데 학생들한테 영어를 몇 년 또는 몇 개월씩 공부한 학생들이에요. 자, 이거를 의문문도 어려우니까 물어보는 문장 이거 연필이에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상당 부분 아이들이 This is a pencil? 이렇게 말끝만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억양만 올려서 그렇게 의문문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정확한 표현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Is this a pencil? 이렇게 주어와 동사를 도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간단한 문장조차 말하는 거를 좀 힘들어해요. 그리고 일반 동사가 나올 때는 더더욱 그래요. He speaks Chinese. 자, 이런 문장이 나오면 뭐 앞에다가 무조건 비동사를 붙여야 되는 줄 아는 학생들도 많아요. 뭐 Is he speak Chinese? Are he speak Chinese? Speaks 어떤 학생은 심지어 Speaks he Chinese? 이렇게 비동사랑 똑같이 생각해서 바꾸는 학생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혹시 뜨끔하신 분은 없겠죠? 자, 물론 영어로 바꿀 때는 저는 두더지라고도 이렇게 가르치는데 두더지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does he speak Chinese?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러한 법칙을 모르는 학생, 사실 법칙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말을 많이 해보고 들어보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서 튀어나와야 되는 건데 우리는 문법만 너무 배운 거예요. 앞에 does를 붙여야 돼, 뭐 비동사를 도치해야 돼, 이러한 법칙만 배우고 실제로 그 배운 문장을 여러 번 들어보지 않고 그 배운 문장을 여러 번 사용해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며칠 지나면 까먹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영어를 몇 년 동안 공부했는데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의문문 만드는 거 너무 힘들고 아이들이 이렇게 겁을 내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만든 광고 문구 중에 우리 학원 광고 문구 중에 I wasn't go to school yesterday 이 문장을 이렇게 배너에다 써놨어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오류를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 학원에서 심층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광고 문구를 써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이 문장 보시고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어요? 정답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정 모르시겠으면 댓글로 달면 제가 답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I wasn't go to school yesterday. 정확한 문장이 아니에요.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게 나는 어제 학교에 안 갔어 라는 표현인데 절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제 친구들도 영어를 십수년 공부한 제 친구들도 이 문장이 틀렸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팠어요. 자, 다음 이 세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Felicitas, Temerity, Reinstatement. 굉장히 고급 어휘에 속하는데 제가 고등학생들 수능 가르칠 때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절묘한, 무모함, 복직,
굉장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이런 단어를 공부를 해요. 그렇지만 정작 이 문장이 왜 틀렸는지는 모르는 그런 웃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예전 공부 방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어떤 언어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럼 니콜라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바람직한 언어 공부법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뒤집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듣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 우리가 문법을 먼저 배우거나 다양한 어휘를 먼저 배운 다음에 말을 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엄마잖아요. 엄마가 하도 옆에서 엄마 해봐 수천 번 수만 번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다가 내가 까짓 거 한번 해주지 하고 엄마라고 얘기했을 때 엄마도 아니었을걸요. 엄마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활짝 웃으면서 아마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엄마가 저렇게 좋아하고 뒤집어지시는구나 해서 아마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옹알이가 시작되죠. 엄마 그렇게 말을 따라하고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아빠가 와서 신기하니까 이번엔 아빠 해봐 하는데 아빠는 발음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거는 시간이 더 걸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언어를 배울 때든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닐 거예요. 외국인들도, 미국 사람도, 또 프랑스 애기도, 뭐 아랍권의 애기들도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듣기거든요. 가장 먼저 말하게 되는 게 엄마, 맘마 뭐 이런 단어일 거고요. 그래서 어떤 언어를 공부하든지 간에 듣기가 항상 우선이 돼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일본어를 공부하다가 여러 번 실패에 부딪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일본어를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히라가나 가타카나에 너무 집중을 했었어요. 그리고 일본어가 한자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꾸 공부하다가 한자가 나오면 포기하고 다시 시작해볼까, 또 한자가 나오면 포기하고, 이런 게 여러 번 반복이 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 방법을 바꾼 게 출근하는 길에 테이프를 이렇게 테이프 하니까 너무 오래된 느낌이네요. 이렇게 CD를 들으면서 간 거예요. 계속 듣고 따라 읽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말이 조금씩 되고 어느 순간 일본 드라마, 일본 영화를 보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일본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니콜라가 생각할 때 어떤 언어, 뭐 프랑스어이든 영어든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듣기예요. 듣기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듣기는 절대 몰아치기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이것이 365일 매일매일 꾸준하게 반복돼야 돼요. 5분, 10분 양은 점점 늘려가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듣기를 많이 하다 보면 말하는 것도 조금 부담이 덜 되고요. 그래서 듣기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쉬운 문장을 많이 듣고 따라 읽는 거예요. 우리가 CNN 뉴스나 이런 것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문장 있잖아요. Is this a pencil? Does it speak Chinese? 이런 문장도 말하기 힘드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문장부터 계속 많이 들어보고 따라 읽는 거, 그게 먼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문장이 익숙해지면 쓰는 것도 조금 해보고, 어휘랑 문법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는 쉬운 문장을 내가 말할 수 있는지, 쉬운 문장을 내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지, 그거거든요. 그게 된 다음에 조금 어려운 어휘도 배워보고, 그리고 그런 말할 수 있는 법칙을 조금 더 세련되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문법을 배우면 조금 더 표현이 다양해지고 길게 또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두 개의 간단한 문장이 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괜찮으세요? 혹시 프랑스어를 배우셨던 분들 중에 이 두 문장을 표현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혹시 프랑스어를 몇 년 동안 배웠는데 이 문장을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것일 거예요. 자, 프랑스어로 도와드릴까요? 라는 문장은 Puis-je vous aider? Puis-je vous aider?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괜찮으세요? Tout va bien pour toi? Tout va bien pour toi?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표현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단지 문법적인 지식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를 공부하실 때 내가 과연 이런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맞는지 곰곰하게 이번 기회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밤늦게 이렇게 강의 준비하고 또 녹음하고 하다 보니까 좀 횡설수설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큰 그림만 그려드려서 여러분들께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애프터 서비스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언어를 배울 수 있을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앞으로 이 강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 제가 끝까지 응원할게요. Bon courage. 자, 그리고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가 몰랐는데 이렇게 구독 버튼 옆 그 종 모양을 한 번 더 누르면 알림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렇게 체크하시면 제가 새로운 영상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알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나중에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u revoir. Bonne nuit.